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18%, 코스닥은 0.25%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 순매도 규모가 큰데 보통 이 정도 순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 지수가 더 많이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순매수를 해서 지수 하락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정리해드리면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고 두 번 정도 더 남았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되면은 거의 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돈이 또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시장의 투자 심리는 당분간 계속 악화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에서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가 좀 허물어진 것이 바로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국면을 벗어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좋지 않아요. 어제도 보여드렸죠. 중국의 물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나라는 물가가 올라가지고 난리 났다고 하는데 중국은 오히려 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난리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금리를 낮춰가지고 시중에 돈을 공급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시장에 돈이 잘 돌지가 않겠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하나 더 우리 시장에 악재가 있는 것이 얼마 전에 SG 사태가 벌어졌고 하한가 종목이 8개 종목이 났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관련자들이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5종목이 하한가 또 나는 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라고 해서 자꾸 이제 단속을 나서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주식시장에는 원래 날파리들도 좀 날뛰고 그래야 시장이 돈이 공급이 되면서 조금씩 돌아가는데, 크게 보면 전 세계에서 큰 돈 움직이는 그 투자자들이 금리 예기치 못한 금리 인상 이 악재로 인해 가지고 투자 전략을 새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고, 우리 국내 똘마니들 작전 세력들 보면은 SG 사태로 지금 한 방 먹었고 그 이후로 또 5종목 하한가 되면서 금융당국이 나서서 지금 온데 쑤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걸리들면은 깜빵 잡아넣으려고 난리러지기는 통해 쪼리가지고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카페에도 날파리들이 좀 줄었어요. 지금 보면은 이 날파리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이름을 갖다가 사칭하거나 아니면 가치투자연구원 이런 거 사칭을 좀 해가지고 이 네이버 아니 저기 카톡 같은데 방을 개설해서 사람들한테 사기 쳐먹는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이 요즘 조금 조용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이버 카페 이런 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거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작전을 한다. 얘들이 지금 하는 짓이 뭐냐면은 그 시간 외 거래 있죠. 시간 외 거래. 그 수급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잖아요. 그런 데서 저거가 조금 물량을 사둬요. 그래서 이런 거 홍보를 해서 제 이름 같은 거 아니면 다른 카페도 이런 찌랄병을 할 겁니다. 사칭을 해서 혹시라도 회원들이 속아서 사라고 했다 해서 산단 말이에요. 아마 시간에 30분 만에 거래가 되니까 조금 오르겠죠. 그러면은 요 잔돈 여기 팔아먹는 거예요. 그 수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작은 물량으로도 이렇게 시세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지타나는 지금 열심히 일해서 자기 나름대로 돈 벌고 있는 찌랄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날파리들 활동이 요즘 주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도 요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새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경기 이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실상 금리 인상 이번에 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중국 경기가 좋지 않았던 거 전 세계 지금 홍보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원래 이 날파리들 사기꾼들이 좀 돌아다녀야 돈이 도는데 몇 번 걸리고 나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따라서 자석들이 잡혀갈까봐, 깜빵갈까봐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수급적으로 주식시장이 현재 좋지 않은 그런 조정 상태를 거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전기전자업종 그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뭐 그런 거 통해서 이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장에 돈이 돌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력들이 자기 돈 가지고 투자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이 유가 하락에 좀 주목을 한 거예요. 유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뭐 물가로 보면은 물가 인상 압력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기 돈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든가 머리를 짜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투자의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행 수요에 뭐 유가 하락까지 항공주가 뜬다는 대단한 이제 항공주 테마 만들어서 돈 들으려고 서서히 이제 발동을 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저유가, 저환율, 항공주 요즘 막 뛰어하고 있는 이런 좀 분위기 보이죠? 이게 세력들이 자기 돈 가지고 주식 투자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주식 투자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떼어서 우리 나름대로 건드려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게 직장인들이 머릿속에서 짜낸 거예요. 남의 돈 벌어먹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에 그 자잘한 작전하는 애들 있죠.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뇌과학으로 보면은 제가 좀 본 겁니다. 25세 이전에는 많이 바뀐대요. 25세 이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은 뭔가 학습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25세 이전에 어떤 관성을 가지고 학습한 어떤 패턴이 딱 박혀지게 되면은 이게 잘 변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나이 들면서 자꾸 고리타분하게 옛날 이야기만 자꾸 하는 것은, 이게 한번 어릴 때 딱 정해진 게 그걸 가지고서 평생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25세 이전과 25세 이후는 그 뇌가 좀 달라진답니다. 어쨌든 25세 이전에 이거 뇌가 다 고정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젊은 애들 있죠. 요새 비트코인하고 뭐 이런 애들 있죠. 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 잡코인들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라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게 어쩌다가 남 사기 쳐먹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내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것들이 아예 각인이 돼서 그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은 고쳐 서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좀 잠잠하겠지만은 금융당국의 어떤 감시가 좀 느슨해지면은 사기 쳐먹는 놈들이 어디 가겠어요. 우리하고 같이 사는, 우리 대한민국 이게 땅덩어리라고 하면은 요 안에서 선량한 뭐 시민인 척하고 때로는 부모한테 진짜 효도를 하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사기 쳐먹지라도 뭐 지한테는 부모 가족들한테 잘하는 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놈들 같이 섞여 살기 때문에 금융감독의 감독이 느슨해지면은 또 찌라를 하면서 설치 다닐 겁니다. 또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데 금융 지식을 많이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금융 지식이 돼서 이렇게 잘 배워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금융 지식을 가지고서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잘 해갈 수 있는데, 어릴 때는 금융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쩌든가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니 자라서 뭐 될래? 소방관 될래? 경찰관 될래? 니 꿈은 뭐고? 매 학년에 올라갈 때마다 제 꿈은 뭐입니다. 니 무슨 과 갈래? 어디가 취직 잘 되노? 계속 노동자에 대한 기술만 어릴 때 단련을 배웠죠. 자본에 대한 자본 소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밖에 나서 자본 소득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금융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좀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못하면은 사회가 개판이 되는 것이가 문제입니다. 자, 일단 시장 수급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돈들이 어떻게든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 늦춰졌지만은 또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르는 추세로 변하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기대를 조금 저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단기적으로 또 시장이 많이 올라서 세력들이 차익 실현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이런 종목들 정석 투자를 통해서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죠. 돌아옵니다. 세력들도 곧 머지않아서 보세요. 직장 다니면서 직장 잘리기 싫으니까
어쩌든가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유가 하락을 이용해서 이 항공주 테마 만들어내잖아요. 저게 직장인들 머리라고. 남의 돈 굴리는 사람들 머리라고. 그러면은 머지않아서 어떻게든 시장에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또 머리를 써내겠죠. 그럼 또 시장에 돈이 들어가고 금융당국에서 계속 어떻게 계속 감시를 해. 공무원도 먹고 살아야죠. 또 그리고 숫자가 한둘이 아니잖아. 어릴 때부터 이게 정신이 똑바로 안 바뀐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어떻게 다 상대를 해요. 그러니까 느슨해지면, 감시 감독이 느슨해지면 걔들이 또 사기 침공을 하고 활기를 치게 되겠다고. 그럼 시장에 다시 돈이 돌아가겠죠. 그럼 지금 어떤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경제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시장에 좋지 않은 기사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마다 이 투자의 어떤 기회였다. 이거는 지나간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때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시장 수급이 원래 그렇게 돌아간다. 또, 사기를 치물려면 크게 치먹을 해야지, 잔돈 가지고 치먹는 놈들은 결과적으로 끝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는 정신수급 빠진 놈들이 많다는 거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그 메커니즘을 보고서 큰 틀에서 잡아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이요, 두 종목이 있습니다. 거모석유하고 한전기술이 있는데, 또 왜 좋아서 왜 이렇게 이 종목들 사고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조금 추세 좀 보면은 거모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추세, 이미 추세를 좀 잡혔고요. 오늘은 사실은 이 거모석유 있죠, 매수해야 됩니다. 딱 매수하기, 지금 저점, 단기 저점 만들었고요. 딱 매수하기 그런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도 이거 다뤄드렸죠. 한전기술은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로 잡혀 있습니다. 바닥은 이미 진작에 확인했고요. 또 그리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인 상황도 아니다 아닙니까? 이건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력들이 매집한 저 두 종목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또 그리고 지금 코스피 종목들 좀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우조선의 해양 이름 바뀌었죠. 한화오션으로. 또 이수페타시스는 오래전부터 지금 나와 있었고요. 조선주가 지금 단기간에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중공업도 여기 있습니다. 또 전기전자업종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단기 어떤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지금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닥, 이거 뭐 오늘 매도 신호가 하나 났네요. 한스바이오메드, 이거 어떤 종목이고. 자, 이 종목은 매수 신경을 써도 이때 신경을 써야죠. 이럴 때. 이럴 때, 분명히 이럴 때는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이었을 거고, 이때는 뭐 회복 구간에 접어들었겠죠. 이럴 때는 이제 평범한 구간에 접어들었을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이어서 이 종목 분명히 좋은 뉴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때 비교해가지고요, 100% 올랐습니다. 100%. 팔아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종목 지금 뭐 시장에서 막 좋다고 띄워주고 앞으로 더 간다고 띄워주면은 들어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거의 이제 얼마 안 가면은 15년째 접어드는데, 저하고 같이 주식 투자를 해놓고 사람들이 사라고 하니까 산다, 이런 투자를 진행하면은 그 투자 잘못 뺀 겁니다. 가치 투자 연구원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장에 돈이 메말라 있을 때는요, 좋지 않은 뉴스밖에 안 나옵니다. 경제 관련 기사도 전부 다 좋지 않은 것밖에 안 나오고, 또 요즘 파산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뭘 그래요? 파산을 갖다가 자꾸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는 돈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돈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 이야기가 자꾸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주식시장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그 이전에 끝났죠. 자꾸 전세 사기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또 주식시장에 이렇게 작전주들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돌려막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코인 시장에서 사기꾼들이 자꾸 드러난다는 것은 돈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어가지고 자꾸 이 사고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 호구는 엄청 많다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다니까. 25세 이전에 사람 머리는 이미 다 결정이 됩니다. 그때 금융교육을 받아도 이때 받아야 돼요. 이때 제대로 받아야 그 이후에 이 25세 이전에 이때 만들어졌던 어떤 관성, 지식을 가지고서 좀 더 발전시키면서 살아간다고요.
이전에 이런 거 교육 하나도 안 받아 놓고 있다 보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서 사회생활 시작하면 30살 넘어서 시작하고 뭐 40살 이래 되는데 이 금융교육이 이제 이때는 학습이라도 되지만 이때 학습도 안 된다고. 그럼 남이 벌어준다 그러면 혹해서 돈 던질 사람들, 이런 금융지식이 부족한 저런 사람들은 이제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 이런 호구들이 돈을 구하고 싶어 사기 당하고 싶은데 지금 사기를 못 당한다고. 왜 사기를 못 당하냐?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이런 시기는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순간 이렇게 다시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돈이 뱅글뱅글 잘 돌아가게 되면은 돈이 늘어나겠죠. 그럼 사기꾼들도 다시 시장으로 들어와서 시장 사이즈를 더 크게 만들어 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수한 거 있죠. 지금 매수한 것들 그때 재ек 실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멀리 볼 때 주식을 매수하기 정말 좋은 시기고, 중국 경기 불황이 지금 확인이 됐고, 지금 세력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인 세력들 안에서도 그 돈 굴리는 사람들 다 직장인이잖아요. 국려지책으로 테마는 만들어가지고 육하락이라도 좀 붙잡고 지금 하나 좀 해보려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모두 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자본주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사기도 안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재산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불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 자본가가 되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흙수저잖아요. 제보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저는 진짜 초가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런데도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우리의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자꾸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예전만 못하다는 게 자꾸 느껴진다고요. 또 그리고 나이 들어서 직장생활, 직장 그만두고 밖에 나왔을 때 할 게 없다는 게, 이게 또 내가 직장생활 계속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사고 터져가지고 다리를 다쳤다, 뭐 몸이 안 좋아졌다면은 어떻게, 그 노동소득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소득과 병행해서 이 자본소득을 추구해야 된다지, 노동은 안 좋고 자본은 좋다 이런 양분법이 아니라니까요. 아이씨, 하여튼 뭐 나라에 새끼들 진짜 돌대가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내 편 아니면 네 편이, 정치하는 새끼들 진짜 다 떼죽이 보여야 됩니다. 다 떼죽이 보여야 돼.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가지고 못 살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라도 잘 살도록 합시다. 각자 도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